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하반기에 업데이트 예정인 원클릭 신규 기능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기능은 파노라마 AI 진단 기능, 약제별 상병 추천 기능, 누락 항목 점검 기능, 보험 재료 사용 현황 점검 기능, 만성 질환 관리 기능 등 이렇게 총 5가지고요. 실제로 진료나 환자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능은 파노라마 AI 진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환자 파노라마 영상을 AI 모듈로 진단하여 현재 증상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이 진료 내역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마 원클릭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을 하시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은 지금 화면처럼 데스크 화면이실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전자차트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자차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메인 프레임에 이 파노라마 영상을 진단할 환자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환자의 파노라마가 취직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버튼이 AI 분석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I 분석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AI 분석이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을 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파노라마 영상 위에 현재 환자의 PI가 약어로 표시가 되고요. 진료 내역에 이렇게 분석된 PI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치아 번호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밑에 있는 PI 버튼 눌러야 되는 단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진료 절차를 되게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I 모듈을 통해 파노라마 영상을 진단을 하면 실제로 치아 세그멘테이션과 PI 분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파노라마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봐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실제 환자 파노라마 영상 위에 환자의 PI가 약어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치아를 클릭하면 이 환자의 치아 번호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익 선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진료 입력과 환자에 대한 설명이 쉬워지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약제별 상병 추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심사 조정 가능성이 높은 약을 처방할 때 약제 성분에 따라 상병명을 추천해 드리는 기능이에요. 또 자세히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전자차트에서 이 환자랑 처방하기 전에 진료를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이 아파서 내원한 환자라서 구강검사까지 입력을 해놨고요. 실제로 턱관절 관련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턱관절이라는 원해 처방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원해 처방전이 실행이 됩니다. 원해 처방전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처방되는 약은 중간부에 표시가 되고요. 상단에 상병명을 입력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에 턱관절과 관련된 상명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만성 단순 치주염이라는 상병만 입력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근이완제를 처방을 했는데 관련된 상병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상병을 입력하라는 알림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이완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들도 상병명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이 안내창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상병을 입력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창이 있고 관련된 상병을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창이 있습니다. 입력을 안내하는 창 같은 경우에는 제산제나 소화성 궤양용제가 있고요. 우리 앞에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근이완제를 처방을 할 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항히스타민제나 항정관제를 입력을 할 때도 아래와 같이 상병명을 추가 입력하라는 알림창이 뜨게 되고요. 약간 다른 계열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이런 알림창을 띄워드리고 있어요. 흔히 항생제를 처방할 때 치수염 상병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 상병명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한 상병을 입력하라고 안내해드리는 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능은 누락 항목 점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당일에 입력한 보험 진료를 분석해서 청구 가능한 항목 중에 누락된 항목을 점검해 드리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당일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보험 진료를 쭉 입력했던 리스트 중에서 점검을 해드리는 기능인데요. 이 리스트를 보고서 치료 내역과 보험 청구 산정 기준을 쭉 확인을 하시면서 누락된 항목을 필요하시다면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면 누락 예상 금액이라는 것도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당일 진료 내역 중에 누락된 행위를 입력을 했을 때 혹은 재료를 입력을 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 전자차트에서 청구 점검이라는 메뉴가 우측에 퀵 메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당일에 입력을 해야 되는 보험 진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볼게요. 청구 점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된 날짜에 입력된 진료를 분석을 해서 일일 청구 점검이라는 메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누락 항목 점검을 위해서는 맨 오른쪽에 배치된 누락 항목 점검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에 오늘 입력되어 있는 보험 진료를 분석을 해서 누락된 리스트들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누락 예상 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이것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검해서 걸러주는 기능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남발치할 때 벌을 청구한다 등 누락된 항목이 정액 재료이거나 행위 습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입력되지 않았다고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같이 단계별 수가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 다음 단계가 입력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진료를 입력할 수 있게끔 점검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보험 재료 사용 현황 점검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 재료 같은 경우는 꼭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해야 되죠. 보험 재료 신고량과 실제로 입력한 청구량을 비교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 진입하는 화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스크 화면이겠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로그인을 하자마자 이렇게 최근 2년 보험재료 현황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자마자 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 현재 보험재료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진료를 입력을 하는 단계에서 또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 보험 진료를 입력을 하는 화면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많거나 혹은 구입 금액이 어떻다, 재료대 구입이 신고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알림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총 구입량 대비 입력한 횟수가 초과한 경우에 재료대 구입 신고가 필요하다, 초과되었다라는 알림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 구입 가격이 상한가 이상일 경우에 확인하라는 알림창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실제로 지금 입력한 재료가 재료대 구입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시라는 알림창을 띄워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놓칠 수 있었던 업무들을 잡아주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겠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퇴근 시간을 단축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 기능은 만성질환 관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진료에 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진료를 접수할 때 그리고 진료를 입력할 때 알려드리는 기능이에요. 화면에서 제가 진료를 입력을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김길동 환자 같은 경우에 혈압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혈압 측정을 눌러서 혈압 측정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35에 110이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는 조금 상위 기준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고혈압 측정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위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끔 타이머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혈압 재측정 타이머를 실행하겠다라는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타이머 기능이 실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5분을 타이머를 설정하겠다 혹은 10분을 설정하겠다 등등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요, 환자분들이 체어에서 그냥 멍하니 대기하시는 게 조금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환자분들이 진료에 주의사항으로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이 실행되게끔 연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타이머를 실행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 체어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바로 실행이 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환자분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에 업데이트 예정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은 선생님들의 진료 업무 효율을 향상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능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진료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고객센터나 게시판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